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공격 대응 차원에서 강력한 무기를 개발해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핵에 맞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다음 주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로이터 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감시 정찰 자산 확충과 정보 분석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확장 억제도 있지만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한국과 북한 사이에 핵 전쟁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양측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핵 계획 그룹 아시아판 구상 가능성과 일본의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강력한 핵 공격 대응 측면에서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북핵 위협에 한일 양국이 모두 공히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3자 협력이 필요하며 다만 확장 억제는 한미 간의 논의가 많이 진행돼 왔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고 일본이 참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3자가 진행하기에는 지금 한미 간의 진도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한미 간 시스템을 먼저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남북 정상회담을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서둘러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선거가 임박해 남북 정상회담을 활용하고 결국 남북 관계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일이 반복됐다며 과거에도 남북 정상들이 만난 적이 있지만 상당한 기간을 두고 단계를 밟아나가고 또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가면서 물꼬를 텄다면 남북 관계가 느리지만 꾸준히 발전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제를 가정해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군사적 지원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만약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어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에 대해 원상회복을 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며 전쟁 당사국과 한국과의 다양한 관계들을 고려하고 전황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교전 국가의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내 정책을 이유로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전 무기 지원 요청을 거절해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러시아가 일부 전제를 가정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전쟁 개입을 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19일 전화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무기 공급의 시작은 특정 단계의 전쟁 개입을 간접적으로 뜻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어 제재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것은 없다며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전체 과정에서 러시아에 다소 비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페스코프 대변인의 언급은 가정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코멘트하지 않고자 한다면서 윤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 인터뷰 내용을 정확히 읽어볼 것을 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한러 관계를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과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등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를 전제해 지원 여부 검토를 언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 대사를 겸직하고 있는 성김 대표는 자카르타에서 진행한 19일자 일본 니케이 신문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의 고체 연료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은 이를 여러 평화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규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매 시험 발사마다 새로운 것들을 습득한다고 생각한다며
영내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미국은 이 같은 북한의 위협에 가장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면서 북한은 여전히 최우선 과제이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전제 조건 없이 외교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채널을 동원해 분명히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제조 관련 활동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 의지라며 2018년 국내외 언론을 불러 폐기를 시연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의 최근 정황은 핵실험 재개 가능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18일 공개한 2023 군비통제 비확산 군축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에도 플루토늄 생산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핵분열 물질 생산을 계속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영변 핵시설 내에서 냉각수 방류를 포함해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활동이 계속됐다는 겁니다. 또 평산 우라늄 광산과 우라늄 정광 공장에서 채굴과 추출, 농축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도 보고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지난 2018년 폐기했다고 주장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벌어지는 최근 활동은 핵실험 복귀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3월 풍계리 핵실험장 최남단 갱도 부근에서 굴착 작업이 시작돼 2018년 부분 철거된 것으로 여겨졌던 시험용 갱도가 재개방됐고 이 작업은 같은 해 5월쯤 마무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핵분열성 물질의 지속적인 생산, 국제원자력기구가 핵실험 재개 계획에 징후라고 믿고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명백한 재건 움직임에 대해 계속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생물무기 프로그램 운영도 지적하면서 북한이 공격적인 생화학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며 생화학 작용제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국가 차원의 공격 프로그램을 갖고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미국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계속해서 북한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세계 각국과 함께 북한의 핵 비확산과 군축 관련 규정 미준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일본을 방문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들과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한 것을 예로 들면서 한국, 일본을 비롯한 기타 동맹 및 파트너들과 북한 문제에 잘 관여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미국은 유엔과 관련국과의 외교를 통한 방법을 포함해 제재를 계속해서 미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대담에서 백악관의 고위관리는 한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국으로 부상하면서 양국 관계의 기술 협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참여한 미국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포탄 지원 문제를 놓고 이견을 벌였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우드로 윌슨 센터가 주최한 미한동맹 70주년 토론회에 참석한 에드가드 케이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미국과 한국이 두 나라 간 경제 통합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최첨단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 강국, 가장 강력한 선도국 중 하나가 됐다면서 이러한 도약이 미한 관계를 완전히 변화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we have to be honest. There are some points of friction, but there's also an extraordinary amount of agreement. And I think the degree to which Korean companies are choosing to invest in the United States, work with U.S. partners, American companies are investing in Korea, is a reflection of the fact that there is a deep understanding in the business community about the fact that we are better together. 케이건 국장은 또 오는 26일 미한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현안에 대한 긴밀한 연대가 있을 것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서로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강력하고 긴밀한 관계, 진정한 협력을 구축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대담에 참여한 미국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 문제에 대해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과 민감한 문제로 간접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맞섰습니다. I'm of the view that Korea should get to a point where it does, whether it's backfilling or providing, backfilling munitions to other parties or providing directly. They just cannot win in Ukraine. It has all sorts of implications for Euro-Atlantic and Indo-Pacific security, but also direct implications for Korea if Russia wins. So this is as important to Korea and its own security as it is to the Ukrainians. They can continue to backfill stocks of other countries who are actually NATO countries that are supplying weapons to the Ukraine. You can export parts to weapons or weapons that have South Korean parts in them, so you can do an accounting of what those weapons are, and then you can have a pre-authorization of those transfers in place. So in some ways, you can provide more support for NATO allies, perhaps even the United States. 이런 가운데 한국 북핵 수석 대표를 지낸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북한이 신형 고체 연료 ICBM을 실험하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는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을 지적하고 한국 국민들 사이에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미국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높이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What we need is a sense of ownership, a sense of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on the use of U.S. nuclear weapons in a time of contingency. So actually, it's not about bolstering extended deterrence itself, but how Koreans feel more assured about the U.S. determination to respond to North Korea's first nuclear use. 천 전 수석은 그러면서 핵을 무장한 북한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선택이 아니라면서 미한 동맹이 근본적으로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일치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사무엘 파파로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김승겸 한국 합참의장과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영내 안보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19일 김 의장과의 면담에서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으로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며 한국 방위를 위해 미국 태평양 함대 자산이 한반도에 적시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또 김 의장은 파파로 사령관 취임 후 네 번째 방안의 사의를 표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으며 양측은 이어 앞으로도 적의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해 행동하는 동맹을 구현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시사한 데 대해 위성 발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다면서 위성이라고 해도 만약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발사를 감행할 경우 이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 등의 거듭된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일련의 행동들은 일본과 영내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8일 군사 정찰 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내에 발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